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 패드의 파월 의장의 말을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떠한 경제적 유동성 시장,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뭐 경제 전망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패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파월 의장이 했는 말을 각 신문사는 지금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틀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이 패드는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하는 게 일단 기본 골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패드의 파월 의장이죠. 우리 한국으로 따르면 한국은행의 이주일 총재 뭐 이런 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 신문사에서 타이틀 얻은 건데, 최소 5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되더라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한 건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2% 물가 상승이 일어나려면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5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죠. 그래서 S&P는 주로 뭡니까? 대형주 위주죠. 대형주 위주고, 그래서 이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터치했다 하는 게 아주 큰 뉴스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당분간 고물가를 용인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고물가를 인플레이션을 허락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허락한다는 게 이제 패드가 돈을 계속 푸니까 언젠가는 뭡니까? 이 물가가 오를 거다. 그때까지 돈을 끝까지 한번 찍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고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고용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소식이 또 뭡니까? 미국 정시를 또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 5%는 볼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 이상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온 연준이 30년 만에 이런 관행을 깼다는 건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또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신문인데, 패드 제로금리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하는 기사입니다. 파월 인플레이 2% 넘어도 용인하겠다. 2% 넘을 때까지 돈을 풀겠다 이 말이죠.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공식화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주 타이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신문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인 2%를 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 넘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경제가 위기인 만큼 현재의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볼룸버그는 5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패드가 물가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해 오던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서 틀을 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파월 의장이 27일 화상으로 개최한 미팅에서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경우에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평균 2% 물가 상승률을 새로운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장기간에 걸친 평균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그러니까 2%가 지금 안 되는 아주 저물가에서 고물가 2%가 여기 만일에 2%가 됐다 하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상당 기간에 출렁이 가지고 이게 좀 출렁해서 평균이 2%된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 가쁘지 않은 길로 가겠다, 뭐 그런 의지 같은데. 근데 지금 미 연준의 그 다른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었다는 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미 연준 일자리 위해서 연 2% 넘는 인플레 용인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있죠. 미국 실업률이 한 3.5%의 완전 고용 수준인데 지금은 10%대로 뛴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연준이 고용 안정 등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캔자스티 연방은행이 영상으로 개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지도에 대해 고용 유지에 필요하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람들이 어법을 보면 있죠. 이 왕복하고 간접업 좀 우회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앞으로 계속 풀겠다 이거죠.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돈을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이 연준 내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라는 게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메인 타이틀입니다. 파월 2% 이상 인플레이션 용이 장기 저금리 시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날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물가 상승을 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이 어렵죠. 연준이 물가 상승을 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패드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조절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물가 상승을 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물가는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것이 말했다. 하여튼 지금 이 내용도 뭐 같은 맥락이죠. 여러 신문에 지금 나옵니다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진 다음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2% 이상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2%, 평균이 2%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금리는 손대지 않겠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이것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 하든지 아니면 지금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거나 더 국내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실효하한 즉 0.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S&P 대형 위주로 되어 있는 S&P가 역사상 최고가를 뚫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주식,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일단 뭐 그런 부작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돈을 풀게 되면 이 돈이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은 규제가 심하니까
상가나 토지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미국이 5년, 물론 볼륨보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 5년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소 3년, 4년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하여튼 오늘 미국 파월 의장의 어떤 저금리 기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한국도 같은 맥락으로 최소 3년 이상,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5년 정도는 초저금리, 즉 제로금리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